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E&D라는 이제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은 이제 촉매랑 이제 촉매 이제 시스템, 그다음에 이게 촉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촉매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E&D를 선택하게 된 이제 2차 전지, 양극할 물질, 전구체 지금 사업하는 거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이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촉매 시스템과 촉매 이렇게 두 개 엮어가지고 촉매 사업 쪽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 모든 돈을 다 2차 전지 쪽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년 이제 8월 달에 7월 말 8월 초에 이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이전 상장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2차 전지 작년에 이제 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 E&D도 이제 상승률이 꽤나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다 디레이팅이 좀 있었죠. 폭스바겐 쇼크도 있었고, 뭐 현대자동차도 지금 배터리 뭐 내재화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주가들이 다 지금 조정기에 좀 접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4분기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좀 하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 코스닥 상장하면서 이제 판관비 증가된 게 있고, 사실 뭐 영업이익 순이익 이제 줄어든 건 없지만, 그 이제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해가지고 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미리 반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순이익이 하회한 걸로 그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센이 사실 얘를 계속 좀 띄우다가 이렇게 좀 빠지게 됐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컨센 목표 주가가 65,000원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주가 대비 계리율이 100%가 넘어간다. 뭐 그 정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은 한 3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뭐 촉매 관련돼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천 기술을 100%다 지금 가지고 있고, 이 촉매 사업에 대한 이제 좀 기술력이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 사업에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좀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촉매만 해도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300억 넘는 연구개발비를 좀 투자를 할 만큼 좀 되게 기술 고도화가 되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공모하면서 뭐 자발적으로 이제 보호해서 2년 더 추가해가지고 좀 대부분 그때 물량이 되게 좀 많이 안 묶여 있어가지고 우려가 됐었는데,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게 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분율 거의 26%에 대한 이제 20%에 대한 물량은 상장 후 3년까지 뭐 묶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매 시스템, 그리고 촉매 이제 소재 쪽, 2차 전지 사업 부문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촉매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 게 그 경유차들 그 촉매 이제 의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촉매 시스템을 다 이제 교환해주는 그 사업이 이제 가장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촉매 이제 소재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완성차 시장에 들어가는 뭐 그런 촉매 시장이랑, 그다음에 애프터마켓 교체용 시장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촉매 시장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그 NCM 계열의 소입경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사업 부문에서 이렇게 총 3개가 있고요. 신사업으로는 이제 엔진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용 기계 같은 거, 뭐 굴삭기, 뭐 이런 것들 기계들도 다 그 이제 그린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다 좀 오래된 것들은 바꿔주는 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엔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대로 이제 촉매 시장 애프터마켓 또 이제 한 3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뭐 산업용 촉매, 뭐 배라든지 선박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촉매를 대응하고 있고, 기술력도 다 확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여기 촉매 시장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신차 시장하고 교체용 시장이 있는데, 신차 시장 보면은 3조 원, 여긴 3천억 원. 그리고 이것도 뒤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교체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인증을 받아서 시장을 진입하게 된데, 뭐 사실상 이거 인증을 다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촉매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부분인데, 일단은 그 다중 차량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제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차에 뭐 다 대응이 된다는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연저감 장치 쪽 부분 자체가 진입장벽이 환경부 인증을 다 일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인증을 다 받아야 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증을 전체 획득한 이제 회사는 국내 유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번 이제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나면 한 최소 5년 정도는 꾸준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촉매 시스템을 이제 교환해주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촉매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촉매 소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촉매 시스템 부문 매출 증대에 따라서 촉매 소재 사업에 대한 매출액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뭐 미세먼지 이제 이슈 되면서 사실 이 정부 정책이 이제 수립이 된 거라서 이쪽에 대한 정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환경 규제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서는 계속 이제 좀 먹거리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상 이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지금 현재 정책상 이제 교체 대상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한 247만 대 정도, 현재는 한 200만 대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차가 지금 정부 정책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연간 8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폐차하는 차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5등급 차량을 전부 다 이제 전환시켜서 나가는데 최소한 7년에서 10년까지는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이제 캐시프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매 소재 사업이 말 그대로 지금 유로6까지는 다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까지 아무래도 장기간 이제 촉매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OEM의 레퍼런스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여기 H사라고 돼 있어서 이게 아마 현대를 좀 의도하고 적은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지금 당장 이제 여기쪽에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OEM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란 같은데, 중국, 그 이외에도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의 아마 로컬 업체들 위주로 촉매를 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 이외 일본의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는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16개국 대상으로 한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중국 뭐 가릴 것 없이 뭐 선진시장, 뭐 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차 OEM 업체에 촉매를 아예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AS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OEM 개발 진행하는 거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이제 신사업으로는 이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9년 하반기에 적격 사업자로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을 좀 수혜를 받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노후 차량 증가에 따라서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이 또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미 이제 기존의 OEM 레퍼런스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존 차량에 대한 촉매 애프터마켓 서비스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신사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촉매 이제 시스템이랑 이제 촉매 소재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캐시카우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E&D라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인데, 2차 전지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가 이제 핵심인데, 양극재에서도 기술 과정 장벽이 가장 높은 이제 소입경, 그러니까 소입경에 대해서 기술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 능력을 보시면은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4,000톤이었던 게 이제 내년에 10,000톤, 그리고 23년도에 2만 톤까지 증설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납품 이력도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고객사 맞춤형으로 뭐 소입경이든 대입경이든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다 좀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하나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구체도 이제 NCM 계열에서 이제 비율도 이제 각 이제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데, 그런 비율도 다 이제 대응이 가능하고요. 입도 제어 기술 때문에 소입형도 대응이 가능하고, 전구체 형상 뭐 이런 것들도 다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등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보면 이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 이제 전국에 한 240만 대 이상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리 이제 집행 예산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관련 예산 대비 집행 예산이 계속 부족하면서 실질적으로 21년도는 지금 이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확정된 것만 이제 24년까지 40만 대 차량을 지원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이것도 뭐 동일한 내용이고, 지금 21년도 예산이 더 확대되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 경유차는 아예 지금 운행이 제한시킬 만큼 좀 강력하게 환경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이제 양극재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다 캐파를 늘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그래서 뭐 전구체 수요도 당연히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 배기가스 저감 촉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미 다 완숙한 성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뭐 한 7, 8%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NCM 계열의 이제 전구체를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양극재 비중에서 현재 이제 기술 개발 문제로 523에서 62 정도 수준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니켈 비중을 높이는 이제 811까지 궁극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이 NCM 계열이 지금 핵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ENDD의 미래 경쟁력도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이제 멀티플 산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멀티플 산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컨센에서 이제 하나 이제 가져온 거를 보면은 그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2차 전지 사업 진출하면서 그 매출 비중에 따라서 이제 PER을 받은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매출 비중이 이게 뭐 한 15%에서 뭐 PER 뭐 21 정도 받고 이제 점점 비중이 늘어나면서 적정 이제 PER을 계속 이제 받아가고 있었는데, ENDD도 어쨌든 이 매출의 비중이 올해 이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이제에는 거의 전체 매출액의 절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컨센에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정도의 그 PER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거의 42배 정도 이렇게 좀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참고사항으로 미세먼지가 지금은 아무래도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이거 그 촉매 시스템 관련돼서 이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업체 평균 이제 PER도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15배, 최소 15배에서 뭐 저는 한 42배까지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더 살펴본 게 이제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 동종 업체 이제 21년도 포워드 PER을 보니까 한 92.6배 정도 되더라고요. ENDD가 지금 내년도 지금 현재 17배 정도, 내년도에는 한 10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거의 한 46배, LNF가 171배, 포스코 케미칼 116배, 코스모 신소재 35.4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ENDD도 사실 되게 PER이 많이 높아졌다가 최근에 좀 조정되면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좀 증설도 이미 이루어져서 2차 전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포워드 PER이 되게 좀 많이 다른 동종업체에 비해서 할인된 거래 중이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무 분석 관련돼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촉매 이쪽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 규제 강화되면서 정부 정책 지원에 이제 힘을 입어가지고 촉매 시스템 및 그 촉매 소재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이제 두 가지가 다 동등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순이익도 턴어라운드 했고, 연도별 영업이익률도 지금 20%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21년도 예산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외연저감 장치가 한 45% 정도, 2차 전지가 20% 정도, 그다음 촉매 소재가 한 20%, 그리고 엔진 교체 사업이 한 12%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이것도 22년도 예상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은 2차 전지가 메인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미세먼지 이제 정책이 21년도 예산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도 매출액의 성장률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25배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예상 PER을 20년도 매출액의 그냥 절반으로 성정을 했습니다. 그 촉매 시스템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 18년도에서 19년 갈 때 160% 성장을 했고요. 19년도에서 20년도 갈 때 44% 성장을 했습니다. 촉매 소재는 18, 19에서 156%, 19년도에서 20년 갈 때 38%. 아마 이제 18년에서 19년 갈 때는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성장률이 크게 잡혀 있지만, 18년도, 19년도부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혔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에 이 매출의 성장률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21년도에는 이 정부 예산이 더 지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9년도에서 20년도에 성장한 매출의 성장률 정도는 저는 충분히 좀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도 19년도, 20년도 갈 때 500%, 이거는 사실 19년도에 거의 매출액이 안 잡혔기 때문에 잡힌 거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연도별 매출의 성장률이 18년도, 19년도 100%였고 19년도, 20년도에서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출액의 절반 정도 수준인 한 2, 30배 정도를 PER로 선정하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겠다. 네, 앞서 보여드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평균 PER을 봐도 그렇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된 얘네들도 평균 15배 정도는 받고 있기 때문에 PER 산정은 지금 이걸 근거로 약 25배를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4분기에 뭐 갑자기 이제 좀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이 좀 저하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 비용이 잡히면서 발생된 비용이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회계적으로 파생상품 손실 처리하다 보니까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좀 체크를 하게 된 게, 전환사채를 아마 이 300억이 이제 다 2차전지 공장 증설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제 발행된 전환사채인데, 보시면 표면 이자율이 0.1%라서 이제 그 주식 전환을 통한 차익을 이제 노리고 들어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 가격이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3만 원도 안 되죠. 지금 제가 오늘 주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어제도 떨어지고 그래서 2만 원 후반, 2만 9천 얼마였던 것 같긴 한데, 전환 가격은 사실 우려될 사항이 아닌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조정가액이라고 해서 리피싱 최저 조정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약 2만 7천, 그러니까 2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지금 2만 9천 원대니까, 아마, 리픽싱까지 좀 노려서 충분히 이제 사모펀드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매집을 하는 거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의심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리픽싱 최저 조정가액에 대한 이제 리픽싱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서 발행된 전환사채 비용의 지금 절반 부분은 이미 지금 2차전지 증설 투자로 진행 중이고, 올해 10월에 지금 증설 완료돼서 매출액이 잡힐 예정입니다. 뭐 주요 변동 사항 및 뭐 향후 전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좀 포인트로 볼 만한 거는 이제 글로벌 양극재 1위 업체가 이제 유미코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지금 전구체 수주를 할 거라는 좀 찌라시적인 뉴스가 한번 뜬 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 공급에 대한 찌라시도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E&D 측에서 이제 그런 게 풍문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공시를 할 만큼 좀 입단속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찌라시로 뭐 주가를 뻥튀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주가 뻥튀기를 누리기보다는 리픽싱을 위해서 오히려 좀 주가 상승을 막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리스크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기존 배터리 주력 이제 삼원기가 이제 NCM인데, 나중에 뭐 NCA라든지 NCMA 상호화 고려했을 때 E&D 경쟁력이 여전할 것인가? 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모든 2차전지 업체의 공통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고함량 니켈 연구는 당연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 이제 리픽싱 우려 관련돼서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지금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를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픽싱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는 좀 물량을 조금씩 매집을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27층 이하까지도 내려가서 리픽싱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좀 적극적으로 이제 물량을 한 번 더 매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뭐 거의 한 7, 8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오픈된 리스크긴 합니다. 그 코스닥 상장할 때부터 이 이야기는 이미 이전 상장할 때도 있었는데, 뭐 기소유예로 그냥 끝나고 마무리되고, 이 사례도 다 오픈된 채로 다 코스닥 상장도 다 진행하고 했었던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뭐 신뢰를 장기적으로 가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연정관장치 보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제작사가 이제 보조금을 이제 제조 원가를 좀 부풀려가지고 보조금을 수령을 했다. 근데 뭐 그게 어떤 업체가 했다 이렇게 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관리 허점이 있으니까 이걸 좀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E&D가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합리적으로 아마 그런 데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제작사에서 납품 단가를 아마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촉매 시스템 쪽에 대한 매출액이 일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는 그 2차전지 사업을 사실 제가 이거를 E&D라는 기업을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관심을 좀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보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좀 주가가 매력적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추천을 드리게 됐고요. 촉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핵심은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이제 2차전 E&D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증설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될 이제 매출액 등이 사실 좀 제가 궁극적으로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21년도 EPS를 참고하지 않고 여기 EPS는 22년도로 지금 적어놨고요. 사실 이때부터 2차전지 관련된
캐파가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EPS는 저는 한 1년 정도는 보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해서 22년도 EPS를 참고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리피싱 조정 가액이 28,0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가격이 빠질 필요가 있으니까 좀 물량 매집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PER은 20년도 매출의 성장률의 약 절반 수준인 25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은 뭐 한 127%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뭐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만약에 21년도로 반영을 해도 기대 수익률은 한 47% 정도 나오고, 저는 뭐 올해를 보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내년을 보고 좀 투자를 하시면은 뭐 좋은 그래도 기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